깊어가는 가을밤, 잠 못 드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감성 라디오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도착한 사연은 스스로를 기만당한 사랑의 증거라고 불러온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경란씨의 편지를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송여사님 안녕하세요.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꼭 몇 달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남자를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이요. 사내의 사장님 아드님이 본사로 출근할 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2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장님 아들 시우 씨는 믿기지 않을 만큼 소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친절했지만 저에게는 아주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았어요. 늦은 밤 사무실 창가를 부슬비가 적시던 그날, 그가 건넨 작은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야근으로 차갑게 식어있던 제 책상에 그가 올려놓은 것은 제가 평소 입버릇처럼 말하던 조금은 찾기 힘든 과테말라 원두로 내린 커피였죠. 경란씨 이거 좋아하지 않아요? 빗소리에 섞여 나른하게 울리는 그의 목소리와 무심한 미소에 내가 찾던 바로 그런 사람 이상형에 가까웠어요. 저는 그저 놀라운 우연,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에게 스며든 것은 숨막히는 여름 함께 맡았던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에어컨 바람도 무력하게 느껴지던 열대야 속에서 야근이 잦아지면서 텅 빈 사무실은 자연스레 우리 둘만의 공간이 되었죠. 그는 놀라울 만큼 제 취향을 잘 알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를 파는 연남동의 작은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고 밤늦게 사무실에 둘만 남았을 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디 밴드의 음악을 틀었습니다. 어떻게 이 노래를 아세요? 제가 놀라서 물으면 그는 그냥요. 왠지 경란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라며 희미하게 웃어넘길 뿐이었어요. 그 미소 뒤에 어딘가 지쳐 보이는 그늘이 있다는 걸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영혼의 반쪽이라도 만난 것처럼 모든 것이 통했습니다. 그가 주말마다 본가가 있는 대구에 다녀온다고 할 때마다 저는 이 완벽한 남자가 왜 아직 혼자인지 의아하면서도 그를 독차지할 행운이 제게 온 것만 같아 가슴이 벅찼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날 늦여름에 후텁지근한 바람이 불던 저녁의 회식 자리에서 저는 애써 그에게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 감정이 더 깊어지기 전에 멈춰야 한다고, 이 완벽한 남자를 제가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집으로 향하던 제 손목을 붙잡는 힘에 저의 모든 다짐은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경란씨, 이대로 우리 그냥 팀장과 대리로 돌아가는 거 나는 싫어요. 그의 고백은 제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의 고백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첫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던 밤이었습니다. 차는 저희 집 바로 앞이 아닌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는 한적한 골목길에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의 낮은 선율과 저희 둘의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가 제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어요. 경란씨, 나 지금 꿈꾸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죠. 저도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깃털처럼 부드럽게, 하지만 이내 숨 막힐 듯이 깊어진 입맞춤. 좁은 차 안, 시트가 뒤로 젖혀지고 그의 단단한 팔이 제 허리를 으스러져라 감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이 남자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그의 뜨거운 손길과 귓가에 닿는 거친 숨결에 온몸의 감각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의 젖은 눈빛은 세상 모든 진심을 담고 있는 듯 보였고 저는 그 완벽한 연극에 기꺼이 제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는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예약한 호텔은
제가 언젠가 잡지에서 보고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친구에게 말했던 곳이었어요. 그는 마치 제 마음을 전부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부터 우리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연인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에 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저는 이 운명 같은 사랑에 모든 것을 걸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곁들인 와인 때문이었을까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뺨이 뜨거웠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세상에 오직 우리 둘만 남겨진 것 같은 정적이 흘렀죠. 발코니 문틈으로 스며드는 서늘한 밤 공기와 짠내 섞인 파도 소리가 방 안을 감쌌습니다. 그가 뒤에서 조용히 저를 감싸 안고 목덜미에 입을 맞추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의 능숙하고도 부드러운 손길 아래 제 블라우스의 단추가 하나씩 힘없이 풀려나갔습니다. 하얗고 서늘한 호텔 시트 위로 제 몸이 눕혀졌을 때 저는 사랑받고 있다는 황홀감에 젖어들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드러난 그의 단단한 몸과 제 모든 것을 소중하게 매만지는 그의 손길 그리고 귓가에 속삭이는 사랑의 언어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점점 아득해지며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완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우 씨는 세상에 둘도 없는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저녁이 되면 그는 어김없이 신데렐라의 마법이 풀리듯 사라졌죠. 주말엔 대구 다녀와야 해서. 그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미안함과 깊은 피로감이 섞여 있었고 저는 부모님을 챙기는 효심 깊은 그를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찬바람이 부는 텅 빈 방 안에서 저는 그의 연락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 변화는 제 몸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계속되던 미미한 구역질과 피로감. 설마 했던 예감은 약국의 임신 테스트기 위에서 선명한 두 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시우 씨의 반응은 기쁨이라기보다는 안도에 가까웠어요. 그는 제 어깨를 꽉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경란씨, 이제부터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그의 다행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서늘하게 들렸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자신의 어머니라며 한 여자를 제 앞에 데려왔습니다. 인자해 보이던 인상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의 여자였죠. 그녀는 제 손을 잡는 대신 제 아랫배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몸조리 잘해야 한다. 다른 건 신경 쓸 것 없고 무조건 아이만 생각해. 그날 이후 그녀는 수시로 저를 찾아와 정체 모를 한약을 들이밀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관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이야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아기 이야기 뿐이었으며 시우 씨의 주말 대구행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짜증도 내보고 화도 내봐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마침 대구지사의 급한 출장이 잡혔죠. 시우 씨는 왜 하필 당신이 가냐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대했지만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대구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일을 생각보다 일찍 마친 저는 그가 늘 말하던 대구 본가의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담장 너머로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한 여자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는 시우 씨. 그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오래된 부부의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제 심장을 꿰뚫으며 맞춰졌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시우 씨가 바람을 피는 것이고난 그 상대 불륜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은 조용히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에게서는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연차를 쓰고 월요일 출근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구에서 본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가 만나자고 합니다. 알겠다고 하고 호텔 커피숍에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인 호텔 커피숍에 먼저 도착한 것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당황한 제 앞에 우아하게 앉은 그녀는 차가운 미소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미안하다. 일부러 속이려던 건 아니고. 우리 며느리가, 그러니까 시우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 하지만 그 애들은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 헛된 꿈은 꾸지 말고 아이만 낳아주면 원하는 건 뭐든 해주마.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시우 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등살에 떠밀려온 사람처럼 지쳐 보였어요. 저는 더 이상 시우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를 돌려보내고 마주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랑한 거 아니었어요.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는 괴로운 얼굴로 제 눈을 피하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경란씨. 어머니를 거스를 수가 없었어. 그간 있었던 일들을 순순히 말해주었습니다. 아내가 불임이라는 사실과 작정하고 저의 이력서를 확인해서 제가 낙점된 것이었고, 제 SNS를 확인하여 제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어하는 것을 미리 숙지한 후에 저에게 접근하였다고.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감정은 진심이었다고. 그의 말은 허공에 떠있는 말 같았어요. 하지만 내 아내는 내 첫사랑이야. 아파하는 그 사람을 버릴 수 없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저에게 어떤 책임도 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가 중얼거린 마지막 말이 제 세상의 마지막 조각까지 부서뜨렸죠. 두 사람 다 나에겐 소중해. 난 두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해. 끔찍한 단어의 조합에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사랑은, 제 인생은, 제 뱃속의 아이는 이기적인 남자의 공평한 사랑 노름에 던져진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며칠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 잔인한 연극의 또 다른 희생자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수소문 끝에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찻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향긋한 찻잎 내음과 함께 햇살처럼 맑게 웃는 여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시우 씨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 채 따뜻한 찻잔을 내주며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행 오셨나 봐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녀의 맑고 예쁜 목소리는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무심히 서울서요라고 하자 우리 신랑도 서울에서 일하는데 저흰 주말 부부예요. 안 그래도 서울 일 때문에 힘들어해서 걱정인데 그래도 주말마다 내려와서 제 곁을 지켜줘요. 참 고마운 사람이죠. 그녀의 눈빛에는 남편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믿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선한 사람의 세계를 제 손으로 부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찻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우의 어머니를 만난 곳은 삭막한 법무법인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안락한 요양시설과 최고의 의료진을 약속했습니다. 아무 걱정 말고 몸조리만 하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우리가 모든 걸 지원하겠다.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위선으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싫습니다. 당신들 감시 아래서 내 아이를 낳을 생각 없어요. 잠시 당황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저는 제 마지막 패를 던졌습니다. 아이 낳아드리죠.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는 손주 제가 낳겠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와 짓밟인 제 인생에 대한 값을 지금 목돈으로 주시면 대를 잇는 것 외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그 여자에게 그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살던 집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통장에는 제 인생을 담보로 한 거액의 돈이 찍혀 있었죠. 그들은 제가 약속대로 아이를 낳아 넘길 것이라 믿고 있겠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 돈은 위자료가 아니라 그들에게서 제 아이와 저를 지켜낼 무기였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지난 사랑과 상처받은 모든 것을 이 땅에 버려두고 오직 제 아이와의 미래를 향하여 뱃속의 아이가 작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는 오롯이 내가 키워낼 것입니다. 누구의 아이도 아닌 내 아이로 그렇게 그들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경란 씨의 편지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은 이 기막힌 사연에 저 역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을 이용해 한 사람을 철저히 도구로만 여긴 그들의 이기심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도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경란 씨의 마지막 선택에 깊은 응원을 보냅니다. 부디 낯선 땅에서 상처를 보듬고 아이와 함께 오롯이 자신만의 행복을 단단하게 쌓아 올리시기를.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